오늘 함께 하시는 분은 신한금융투자 황유현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다행히 또 나스닥 미국 지수가 그래도 강보합 정도로 끝나서 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선물 지수가 안 좋아서 또 혹시나 싶었는데 네, 안심하시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자, 일단 미국 시장 한번 그래도 점검해 봐야겠죠? 네, 어제 그 의사록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어제 장 초반에는 사실 한국 시장이 좀 괜찮았었죠. 네, 나스닥 선물도 괜찮았어. 근데 오후 들어서 시장 전반적으로 좀 밀리면서 뭐 한국 시장도 어제 또 전형적인 또 물량을 투매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12시 반에 나왔고, 그리고 3시 넘어서 가니까 또 오늘의 하락을 우려한 이제 또 먼저 선제적인 매도가 또 나와서 최근에 이제 많이 봐왔던 패턴대로의 하락이 또 나왔었고요. 사실 예전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한 몇 달 전만 해도 우리나라 시장 장 마감하고 이제 나스닥 선물이 반등하는 케이스들이 몇 번 있었어요. 장중 내내 마이너스로 우리나라 시장 괴롭히다가 장 마감하고 이제 선물 반등하면서 이제 뭐 소위 말해서 털렸다라는 그런 된장 막 단기적 관점을 털렸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을 정도로 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이제는 좀 약간 내려놨죠. 뭐 털리는 거 좋으니까 올라가기만 해주세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다행히 뭐 긴축이라는 표현보다는 아직은 이제 둔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좀 그래도 환호하는 반등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뭐 아시겠지만 뭐 기술적인 반등의 어느 한 국면에 있는 그런 정도이고요. 차트를 한번 볼까요? 지금 나스닥 차트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 네. 예. 지금 보시면 그냥 대충 눈으로 굳이 직선으로 안 그어봐도 그냥 이게 하락 추세 때의 상승 구간 이제 좀 약간 윗부분에 있다 이렇게 말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하락 추세는 이제 하락 추세와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추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변곡점, 꼭지점 구간에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포스럽게 굳이 한다면 이제 여기서 만약에 11,000선을 뚫고 확 빠져버리면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폭락 차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다 차트가 이제 그런 게 맞는 게 아니라 항상 그렇게 공포를 주다가도 또 반등도 나오고 이제 이건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차트이기 때문에 이제 또 반대로 또 이제 그 안에서 또 주도주들이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어제도 한국 주식 내에서도 뭐 생명공학 쪽, 바이오텍 회사들이 좀 강했지만 어제 미국 섹터 내에서도 지금 바이오텍 회사들이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약간 좀 미국 주식 섹터는 약간 좀 또 결을 따라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래서 모르겠어요. 항상 이 작은 부분도 한번 수익을 내보려고 하는 노력이 그 가능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주식을 포기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 제 개인 성향인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포트 내에 제약바이오 섹터들 하나 정도 갖고 계시면 그나마 좀 종목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긴 하겠지만 그나마 좀 나으실 거라고 보고, 지금도 여전히 저는 좀 늦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미국 시장 어제 체감적으로는 아마 네. 그럴 거예요. 그 지수가 오른다 해도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올라야지 기분이 그렇죠? 좋지. 맞습니다. 예. 근데 어제 보니까 기술주들은 또 반대로 또 그 전날 급등해서 그런지 어제 또 그래도 다들 조정을 받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요거부터 볼까요? 신용 일단 FOMC 의사로 이야기 조금만 더 하면 일단 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좀 고착화되지 않겠느냐라는 네. 전망을 한 게 좀 네. 부담은 되는데, 네. 예. 근데 그래도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표현했길래 그래요? 립서비스 있을 수도 있기는 한데요. 근데 그 FOMC 의사록은 사실 크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젯밤에도 사실 그렇게 미국 시장을 그렇게 뭐 주목해서 보거나 좀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단은 저는 무조건 이번 하락의 원흉이었던 CPI 발표, 다음 주에 있을 CPI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것보다는 뭐 그거에 따른 개별 등락이고, 어제 뭐 이사록 발표가 없었어도 충분히 어제의 상승 관성을 좀 이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사실 오늘이 더 이제 조금 나스닥은 좀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있다고 보고, 뭔가 추세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지금 흐름들을 맥락을 좀 읽어내야 되는데, 결국 그
주식을 매수하려는 모멘텀 트리거, 그다음 매도하려는 트리거가 뭐가 있을까인데 일단은 CPI 발표 다음 주에 있을 CPI 수요일 날 밤에 발표할 CPI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오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 체크를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를 보면 제가 이 실적 종합 추정치 화면 계속 쭉 보면서 이제 눈에 익으실 건데요. 언제부턴가 삼성전자 2023년 영업이익 추정치가 이제 59조대로 내려왔습니다. 59조 내려왔고 2024년 수정치는 여전히 뭐 그래도 63조 그대로이기는 한데요. 지금 어느새부턴가 이제 2022년 제가 과거에 17, 18년도 비교하면서 계속 2023년 추정치 60조 이상이었는데 어느새부턴가 이제 눈높이가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2년,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22년, 23년의 영업이익 변동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성장률로 간다라는 거 봤을 때 주가는 이미 그렇게 해서 좀 가는 것 같고 오늘 아마 장 전에 추정치가 발표를 할 겁니다. 지금 보면 레인지가 꽤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14조 한 중반 정도가 지금 그 컨센인데 14조 초반에서부터 14조 9천억 후반까지도 보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컨센이 모르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까지 확인했을 때만 해도 어젯밤에 기사라던가 리포트 확인했을 때만 해도 그랬었는데 만약에 이게 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14조 6천, 한 14조 7천억 정도가 지금 여기 FN 가이드에서는 컨센으로 잡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리고 지금 시티그룹의 간밤에 나왔던 이제 좀 한국 시장 요약을 보면 삼성전자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업황이 더 안 좋아져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 이런 코멘트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기대치도 많이 낮아져 있고 주가도 많이 낮아져 있고 다만 실적 추정치만 조금 아직은 위에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게 맞을지 낮아진 기대치가 과도할지가 지금은 이제 그 괴리를 좁혀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맞아 떨어지고 그다음에 다시 업황이 좀 좋아지는 이제 분위기가 좀 나와주면서 다시 실적의 추정치들이 좀 높아지면 애널리스트의 실적 추정치 좀 높아지면 그런 부분에서는 거기 그 시기가 가야지 조금 뭔가 상승이 나올 거죠. 어제 간밤에 보니까 외국인들 삼성전자 우리나라 국내 보유 비중이 거의 6년 만에 역대 최저치. 뭐 한국 주식 자체가 지금 역대 최저치죠. 50% 깨진 지는 좀 그래도 한 일주일 넘었죠. 맞습니다. 네, 역대 최저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당분간은 좀 지수장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지수장보다는 종목 플레이도 어렵습니다. 네, 어렵죠. 아니 왜냐하면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정말 그러니까 시장이 참 불안하다는 게 갑자기 어느 날 어느 섹터가 어제까지 잘 나가던 sek터가 오늘 갑자기 막 10%대 급락하는 일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벌어지니까. 네, 어제 사실 그런 일이 있었죠. 어제도 아침에 실컷 한 솔루션이 좋을 것 같다. 그다음에 화학주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왔는데 마치 제 코멘트를 기다렸다는 듯이 세게 얻어 터졌는데요. 어제 가면서 당분간에 이제 우리 소개할 때 황 팀장이 아니라 황가로 불러야 되겠어. 황반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근데 어제 그 유가가 급락하고 미국에서도 재생에너지가 급락을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좀 조정을 나오겠다 싶었는데 어제 현대에너지 솔루션 같은 종목들 보면 어제 음봉을 세게 맞았어요. 어제도 세게 맞았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음봉 맞긴 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솔루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게 현대미포조선 같은 종목이죠. 현대미포조선도 어제 음봉이 좀 세게 맞았고, 그다음에 현대중공업도 그렇고, 그리고 어제 이제 유가 하락이 나오면서 그러면 그동안 최악인 업황이었던 종목들, 대표적으로 이제 화학업종을 말씀드렸잖아요. 그 보면 어제 오전 아침 한두 시간까지만 해도 롯데케미칼이 한 5%까지도 올랐었습니다. 네, 장중에. 이제 그래서 아직은 시장은 합리적이구나. 그나마 합리적인 구석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오후 가니까 그냥 다 필요 없고 그냥 다 주식은 다 집어 던지는 그런 장이 연출됐었죠. 그거 보면서 아무리 이제 업황 최악이어도 나중에 침체로 가면 사줄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침체에 대한 수요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반영된 걸 보고 이제 주식시장은
뭐 아무리 둔화입니다라고 말을 해도 주식시장 가격에서는 침체를 반영하고 있는 것 같다. 어제가 약간 좀 오후 들어서 이제 침체 시장에서의 이제 베어 마켓을 어제 좀 저녁에 봤죠. 왜 자꾸 웃으시나요? 뭐 댓글이 좋은 게 있나요? 아까 황방꿀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우리 황 팀장님 황방꿀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떤 글들이 올라왔냐면 오늘 나쁠 것 같은 주식이 뭐냐고. 아, 오늘 나쁠 것 같은 주식이요? 한국 주식이 나쁠 것 같아요. 네. 나쁠 것 같은 주식만 좀 추천해 주라고. 아, 근데 요즘 어제 진짜 어제 느낌이 뭐였냐면 진짜 아픈데 다 때리고 그나마 이제 안 아픈데도 골라서 때리는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그 우리 옛날 농담 이게 안 때린 데만 안 골라 때린 때려. 데만 골라서 때리는 굳이 막 쫓아와가지고 때리는 그런 느낌이 강해서 어제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도 모니터에다 대고 제 욕을 몇 번 했던 것 같아요. 네, 몇 번 했고 그나마 이제 몇몇 종목들 어제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제약바이오 섹터들하고 그다음에 많이 밀렸던 기술주들 뭐 그다음에 개별주들 지금 사실 올라가는 거 보면 사실 뭐 완전 개별주들 테마주들만 올라가는 좀 시세를 내고 있는 장이긴 한데 오늘은 조금 어제의 그 하락이 과도했다고 보고 그러니까 어제 급등 나온 종목들 보면 뭐 급등이라기보다는 반등 나왔던 종목들 보면 화장품 쪽하고 그다음에 엔터 주식들이거든요. 근데 이쪽은 사실 며칠 전만 해도 뭐 나토 가입이라던가 뭐 이제 유럽의 러시아 그 정치적인 이슈하고 그다음에 뭐 엔터 관련 이슈들 뭐 하이브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게임주도 어제 크래프톤이 한 5%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정말 최악이다 했던 주식들이 어제는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하락이 세게 나왔던 종목들 있죠. 이제 화학이라던가 태양광이라던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조선 쪽은 또 이럴 때 분할 매수하면 또 리바운딩이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도에서 분할 매수해서 그때 어느 정도 나오면 오늘 어제 나온 음봉의 절반 정도. 예, 왜냐하면 뭐 예를 들어서 미포조선이라고 하면 요 어제 매도한 가격의 평균 단가가 이게 공매도라고 하면 평균 단가가 한 82,000원, 이 음봉의 절반이면 한 82,000원 정도 되겠죠. 81,000원, 2,000원. 그럼 요 정도까지 목표를 보고선 그냥 단기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예, 그런 관점으로 지금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음봉의 대량 거래가 어느 정도 치려서 뭐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뭐 이 음봉은 음봉 주식이 끝났다에 제가 생각하는 조건은 일단은 큰 시세가 난 상태에서의 음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그냥 시장의 영향으로 한 그냥 뭐 횡보장세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조선은 특이한 이슈가 뉴스가 좀 나왔죠. 어제 보면 좋은 뉴스입니다. 한 조선업계가 상반기 수주 점유율 45% 나왔고 어제 특이하게도 한국조선해양이 LNG선을 3척을 해지를 했는데 단가를 높여서 다시 재계약을 했어요. 한 50% 정도를 높여서 그러니까 10년 만에 맞은 다시 조선업 호황이다. 이런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근데 시장이 조금만 도와줬으면 조선주는 확실히 좀 더 좋아졌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요. 실적이 깨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적 이제 좀 약간 뭐 상승장의 버프도 좀 받을 수 있는 유동성의 버프도 좀 이게 만약에 한 2년 전에 이런 기사들이 먼저 나왔다라고 하면 좀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합니다만 조선업은 일단 지금은 주시장 자체가 워낙에 변동성 시장이고 횡보장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좀 벗어난다라고 하면 분명히 올라올 때는 또 다른 주도주들이 나올 겁니다. 어제 보니까 이제 자동차가 대표적인 섹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조선이나 뭐 재생에너지는 정책이 이제 힘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한번 기대를 해보는 향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어려운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참 이럴 때는 뭘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참 이거 가만히 있기도 사실 조금 어렵죠. 사실 가만히 있기도 참 어려운 게 답답하거든.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더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것이냐 그죠.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대부분이 팔아야 다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더 돈을 잃기 전에 더 팔아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견디면 올라오겠지라는 생각하실 수도 있긴 한데 그 견디는 그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언제까지 내려갈 때 올라올지도 모르고 그냥 주식이 불확실하니까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건설주 이야기도 네. 좀 한번 해볼까요? 네옴시티 기대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어제 건설주 관련 리포트가 하나 좀 보면요. 요거 때문에 사실 네옴시티 관련 사실 네옴시티는 아직 뭐 확정된 것도 없고
아직은 사실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올렸는데 어제 이제 나온 리포트를 현대차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보면 제목 자체가 저점 매수가 시기상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많이 떨어졌다는 거 하나만으로 조금 이르다라는 표현 썼고요. 근데 여기는 적당히 오버웨이트를 적혀 있어서 수정을 아직 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7월 투자 의견을 관망으로 말씀하셨었고요. 다만 이제 과도한 주가 하락이 조금 약간 갭매우기, 약간 기술적인 리바운딩 어느 정도 가능은 한데 V자처럼 다시 기존 주가로 올라오기 좀 힘들다. 왜냐하면 지표가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렇게 하고요. 심지어 추천 종목도 없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관심 종목에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 기대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 네옴시티 수주에 대한 기대감, 이게 흔히 말하는 뭐 수주는 확정되지 않은 내러티브죠. 예. 솔직히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소멸하면서 어제 조금 세게 건설주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그렇고 GS 건설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관심 갖고 계속 보고 있는 DLENC도 요게 아직은 좀 무상증자 이후에 이제 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정 부분 하락한 이후에 이제 횡보하면서 이제 매집하는 과정이 조금 나오고, 그다음에 정책적인 부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해외 수주라던가 그다음에 주택 관련 이슈들이 지금 별로 좋지 않다라는 코멘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 지표 악화가 좀 계속 있을 것 같고 실적 하락 우려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건데, 뭐 부동산 가격이 재차 2, 3년 동안 상승할 거라는 심리가 반영되기 전까지라고 하는데, 지금 일단은 아파트 가격들이 뭐 일부 지역은 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금리 상승으로 우려스러운 건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국내 주택 건설사가 아니라 해외 수주를 할 수 있는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GS건설, 대우건설, 현대건설, 뭐 DLNC 이런 종목들을 봐야 되는데, 지금 수주에 대한 것들이 기대감만 있고 실제로 나온 거는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떨어졌다고 무턱대고 잡지 말자. 약간 그런 코멘트를 썼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주식도 일단은 뭐 기존의 추세선들이 다 일단 이제 하향으로 돌아섰고, 대부분의 지금 대형주들 다 이렇긴 합니다만 이제 일단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된 상태에서 횡보한 이후에 이제 업황이 좋아지는 턴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턴이 아마 이제 올해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조금 이제 향후에 좀 시기가 좀 필요하겠죠. 그거는 이제 사실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는 지금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PBR로 보면 DLENC가 어제 보면 되게 어이가 없는 PBR이 나오던데. 워낙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 이야기 됐던 주식인데 요즘 또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 더 그렇죠. 싸졌겠죠. 0.6배. 어제 0.6배 DLENC는 그렇고요. 그다음에 현대건설 보면 현대건설도 얘도 0.56배 정도까지 올해 연말 기준으로 보고 있고, 0.5배, 6배 정도고요. 어제 참 건설주 보면서 같이 철강주 봤는데 뭐 현대건설은 뭐 0.3배 막 이러더라고요. 현대제철 뭐 이런 주식들은. 전 현대제철은 또 160억인가 얼마 횡령 뭐 또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내부 이슈니까 뭐. 내부 이슈를 요새 악재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럽시다. 네. 횡령 이슈는 좀 흔들지 않을까요? 네. 오늘 별로 야 이거 제가 비관적 일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오늘도 만약에 반대로 가면 우리 정말 이제 황가가 아니라 황방꿀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부러 결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이게 어려운 시기에 유머로 넘겨야지. 상처받지 말고. 지금 보면 이제 현대 철강주도 마찬가지예요. 다 한 단계 이런 식으로 다 레벨 다운이 한 단계 더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업사이드를 보려면 결국 수출이나 경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제 그러려면 금리에 대한 속도 조절이라든 이런 최소한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일단 지금은 지켜보는 구간이고, 여기서 만약에 한 단계 더 레벨 다운 가면 우리나라 이제 주식시장이나 금융 이제 자체가 이제 좀 약간 시스템 위기로 가는 부분들이라서 거기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왜? 우리 그 가족분 중에 알레님이라고 아주 센스 있으신 분인데 다 하는 횡령 가지고 뭘? 자, 이거 슬픈 얘기인데 이거. 그렇죠. 아니 어떻게 기업들마다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들 먹고 살기가 힘들다라는 표현으로 좀 약간 이제 치부하기에는 이제 범죄니까 하면 안 되지만 좀. 짤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횡령이 좀 진짜 뭐 공기업, 대기업, 뭐 중소기업 할 거 없이 엄청 많이 나온 상태이긴 합니다. 네. 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텍소노미아 뭔가요? 네. 거기에 그 뭐 원전이 포함됐어요? 네, 지금 천연가스하고 텍소노미 이제 그 원전이 일단은 포함이 돼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 어제 설명드리려고 했던 리포트이긴 한데요. 탄소 중립을 향한 변함없는 의지. 그 EU 의사회에서 Fit for 55의 패키지 이제 핵심 법안 정리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이제 온실가스 거래 제도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정하면서 계속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35년까지 재생에너지를 55%까지 늘리겠다라는 거니까. 이제 뭐 기존에 있었던 결하고 계속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일단은 계속 밀어붙이니까 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계속 이제 어쨌든 재생에너지 비중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거니까 재생에너지 쪽 섹터들을 좋을 거라고 봤는데 어제 또 하나 세게 맞은 거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유럽이 생각보다 러시아의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런 리스크들 때문에 유럽도 조금은 급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원전이 사실 RE100에서도 빠져 있고 네, 이런 부분들 빠져 있었는데 원전도 포함시키고 천연가스도 포함시켰다라는 거는 일단은 당장 인류의 생존도 중요하지만 당장 일단은 좀 뭐 살리고 보자 약간 그런 느낌의 개념이 좀 한 것 같습니다. 저도 좀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게 오늘 원전주들 오늘 그죠? 예. 뉴스에 그래서, 매도하라가 될지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전히 뉴스에 매도하라의 관점입니다. 오늘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조금 시초가에 좀 뜰 수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 뉴스 보고 무조건, 그러니까 물론 모르죠. 장이 열려야 되니까. 그러나 우리 가족분들 가운데서 그래 이런 뉴스가 나왔으니까 초기 시초가 공략하자. 그냥 쉽게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거죠. 일단은 뭐 종목 섹터 내에 뭐 이제 그 모멘텀이 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한번 좀 시초가 이후에 그다음에 단기 매매 할 수 하긴 하겠지만 요즘에서 그나마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트레이딩이라고 하면 오버나이트보다는 이제 장중 매매. 그날 사서 그날 팔고 엑시트해서 현금화 처리하고 그날 미국 시장이 좋아서 다음날 더 갈지라도 그거는 이제 그 시기에서의 시나리오를 쓰고 매매를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니까요. 일단은 원전 주식들은 이미 작년에 큰 시세가 낙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뭐 지금에 나왔던 부분들이 뭐 크게 달라질 거는 없고요. 그 다음에 SMR 하시지만 이게 사실 단기간에 해야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소 2026년, 7년 미국에서 그것도 이제 두산의 에너빌리티 정도만 하고 있고 한국에서 빨라 2030년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긴 테마입니다. 그래서 조금 뭐 원전에 대해서 긴 성장을 보고 매수하신다. 뭐 앞으로 한 7, 8년, 최소 7, 8년 정도 보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되게 굉장히 지금 자리에서는 좋다라고 보지만 너무 시간 기회 비용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지금 원전이 된다 해도 그러니까 이것이 매출로 그러니까 인지가 되기까지 그죠? 상당한 맞습니다. 시간, 그리고 네. 이번 정부에서는 뭐 하기가 어렵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계속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려고 하긴 합니다만 그랬으면 벌써 주가가 일정 부분 소위 말하는 정책 테마주를 타서라도 일단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와져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좀 피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원전 주식들은 전형적인 작년에 대상승 이후에 하락 이후에 리바운딩. 예, 근데 거래량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좀 조심한 구간입니다. 차라리 지금보다 더 비싸게 사더라도 뭔가 판이 바뀌고 난 이후에 사시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